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투자의 대가들이라는 주제로 저의 이제 생각이나 그다음에 그들의 책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들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벤자민 그레이엄, 찰리 먼거, 그리고 필립 피셔,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덜 알려진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의 제목은 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기도 하면서 이 책은 총 3권의 이제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사실은 돈 뜨겁게 사랑하라 정도만 읽어봤지 그 후에 2-3편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 읽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 그의 출생부터 알아보자면 그는 1906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런 투자의 대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도 헝가리계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철학과 미술학을 전공을 했고 꿈은 피아니스트였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10대 후반에 프랑스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주식과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 중반쯤에 이미 그는 경제적 자유와 부를 충분히 이뤄서 은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우울증과 무기력함 이런 이유 등으로 다시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칼럼, 그 다음에 인터뷰, 강연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설의 투자자로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제 그냥 생각이지만 제가 항상 유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의 삶의 철학이라든가 교육법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굉장히 큰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아마 저는 이 코스톨라니도 좀 그런 이유에서 좀 더 우울감을 느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사실 어펌 CEO인 맥스 레브친 같은 경우도 페이팔을 매각하면서 큰 돈을 거두고 평생을 써도 못 쓸 돈을 다 모아놨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나태함과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그런 종기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업을 구상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코스톨라니는 많은 사람들, 청중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식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은 독일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 중 서문을 보면 저는 그의 삶의 철학이나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서문을 쓴 스테판 리세라는 분에 의하면 그는 인생을 즐기고 예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고전 음악, 그 다음에 오페라 등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즐기라 라고 조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TV와 인터뷰, 사회적 유명세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스타의 반열로 올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우러러 보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그런 분들에게 나는 락스타가 아닙니다 라는 식의 겸손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의 경제 습관의 한 대목으로 봤던 부분은, 어느 날 그가 이제 연사로 초청이 돼서 어느 회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등석 비행기 표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나는 체구가 왜소하기 때문에 굳이 1등석의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필요가 없다 해서 2등석으로 바꿔 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돈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허세나 허영심이 있는 분은 아니겠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보면 돈과 적당한 거리를 둠과 동시에 또한 이런 주식 투자하는 행위를 지적인 도전 행위라고 인지를 하였고,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돈은 그의 남은 여생을 의료에 도움을 받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기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 정도로 생각을 했지, 돈이 마치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식의 약간 돈과 삶의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최근에 공부하던 진짜 부자들, 그 다음에 뭐 투자의 대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보면 생각보다 돈에 있어서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욱더 가치 있고 좋은 곳에 쓰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 또한 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돈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요즘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톨라니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정말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고, 코스톨라니의 이제 삶의 이런 가치관이나 명언들을 들여다봤을 때 코스톨라니는 물론 돈을 버는 행위, 주식을 공부하는 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요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좀 너무 주식에 편중된 삶이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돈만 쫓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철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주식 공부라든가 하는 일들이 너무 내 삶에 깊숙이 침범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내 삶은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코스톨라니가 했던 투자의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